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실상 2탄이다.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도 다뤘고 지지난 주도 다뤘던 종목들은 주로 어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기사 내용들을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언급을 했다라면, 오늘은 그런 기사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지만 그 종목들의 비중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지만 그 종목들에 대한 애착은 다 각각 다르실 거라고 봐집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을 모두 다 제가 포트의 사실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 등급 분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A급이었다가 이제 B급이 됐고, 또는 이 종목은 C급이었는데 이제는 A급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종목들의 어떤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석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까지 사실상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기본적 분석,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건 없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참 좋죠. 최근에 니콜라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니콜라는 사실 핑계다. 니콜라는 핑계고, 어차피 지금 단기 테마성 이슈로 충분히 올랐다. 그리고 식량 잔고 때문에 주가가 많이 무거웠는데 니콜라 핑계로 주가가 단기 하락했다. 더불어서 내려갈 때의 핑계가 니콜라였다면 올라갈 때의 핑계도 니콜라일 것이다. 그래서 니콜라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들어왔으니 하나솔루션도 기술적 반등에 들어갔다. 이어서 미국 대선 토론의 결과 바이든이 우세했다. 바이든의 공약과 관련된 회사이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현재까지 주가가 반등에 잘 올라가 주었다까지가 객관적 사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현재 실적이 좋다라는 평이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제 포트에 담았습니다. 니콜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기대가 높을 것 같아서 더욱 제 포트에 담은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이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을 매수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지요. 다 좋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다라는 게 제 계획과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특히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죠.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분석상 그렇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이 저는 천천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수렴을 해주면서 천천히 올라가야만이 5만원대를 쉽게 뚫을 것이고 6만원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인데, 하나솔루션이 조금 급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신용 잔고율도, 신용 공여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무거워 보이더라.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 소식이 아니고 전 투자자들이 거의 알 법하다. 계속 뉴스를 갖다 때리니까 니콜라에 대한 그 악재 뉴스가 계속 터지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관련 뉴스가 너무 사실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니콜라로 인해서 저는 니콜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또한 니콜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콜라가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니콜라가 기술적 반등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같이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추세 전환을 섣불리 한다라면 하나솔루션으로서는 나중에 주가가 오르기가 버거워질 수도 있겠다. 제 말씀은 5만원을 못 넘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5만원 넘을 수 있죠. 안 넘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는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오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어제부로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을 남겨둔 이유는 단계성으로 너무 올랐으며 싼 고점, 즉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데 저항이 크더라. 신용 공유율도 높더라. 설령 오른다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6만원대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5만원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내가 예상된 목표 수익률을 이미 사실상 반영하였더라. 오른다고 할지라도 비중을 높이 둘 만큼 내 시간적 대비 목표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겠더라. 이런저런 분석 끝에 어제 너무 급하게 오후에 올라가줘서 VI 바로 밑에서 절반 수익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이제 아직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뚫고 6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그 6만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실적 반영. 실적 반영은 전 이미 뭐 사실 다 됐다라고 봐집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사실은 반영이 됐죠. 다 반영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니콜라 악재에 더불어서 그 악재를 덮고자 그런 어떤 호재성 뉴스가 연발해서 나오는 거 봐서는 실적에 관련된 뉴스는 이미 소화했다. 분명히 이제 볼 건 니콜라인데 니콜라가 단기적으로 크게 슈팅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바이든은 반짝 테마성일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한 하나솔루션은 A급이었는데 B급으로 낮췄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올랐어요 어제.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제가 어제 욕날 뻔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내려서 욕 나온 게 아니고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면 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니콜라가 어제 한 27달러 가져갔습니까? 27달러 넘을까봐 시겁했습니다. 뭐 제 전략상으로는 니콜라가 어제 27.3달러까지가 고점이었네요.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뭐 니콜라가 뭐 단기 40달러, JP 모건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40달러 목표로 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40달러까지 가야지요. 40달러 그 이상도 가야지요. 거기서는 뭐 단기 주가를 뭐 7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하나솔루션과 니콜라를 같이 보시면 되지 않는 게, 니콜라는 하락할 대로 하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회사입니다. 자, 뭐가 더 위험하죠? 악재가 노출이 된 니콜라가 위험하겠습니까? 악재가 다 노출이 됐고 기대 가능성이 높은 니콜라가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뉴스가 웬만하게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이 좋은 뉴스가 반영이 돼서 더 오를 것 같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하지만 만약에 내린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그 하나솔루션이 위험하겠습니다. 저 하나솔루션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이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기술 반등을 넘어서 너무 뉴스가 좋은 뉴스가 반영이 돼서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골점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절반을 매도를 하고 한 것이지, 하나솔루션을 100% 부정적으로 봤다면 저는 당연히 올 매도 처리를 했겠죠. 가능성 이때 시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B급으로 전략을 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니콜라는 다르죠. 이 주가가 어제 오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제 니콜라를 거신다 매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니콜라가 단기적으로 공매도 처리가 되면서 주가가 16달러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을 이제 니콜라가 다시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니콜라에 대한 희망으로 기술 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조정이지라기보다는 저항이 부딪혔기 때문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올라서 조정이 아니고 위에가 눌리고 있으니까 못 오르는 거죠. 이걸 다 소화를 해야 합니다. 이걸 다 소화를 해야 올라가죠. 그럼 이걸 소화하는 기간을 언제 벌어야 되느냐? 10월 주행 테스트 요거를 요런 뉴스도 나오고, 또 니콜라도 일종의 이제 바이든 공약과 연관돼 있다라고 한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12월 초에 GM의 어떤 최종적인 타협안이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점점 더 옆으로 수렴을 해가면서 이 하단에 있는 매물들을 다 잡아 먹어버려야지.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 어제 뚫어버린다면 시세가 단계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뉴스가 다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안 오른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을 했고, 만약에 뚫고 올라갔다면 차라리 더 오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가 40달러라고 할지라도 그 40달러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옆으로 수렴을 해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뉴스들, 그리고 또 공매도의 어떤 앞으로 자기네들끼리 또 어떤 꿍꿍이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DOJ와 SEC 최종 결과가 이 모든 걸 상쇄시킬 가장 호재성 이슈라고 봐집니다. 단기 반등이 큰 폭으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됐을 그런 지점이었다라는 점. 어제 크게 안 올랐다고 해서 실망하실 거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탄탄하게 지금 다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2달러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저는 더 담을 것입니다. DOJ와 SEC 최종 결과가 저는 니콜라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니콜라에 대한 이미지는 다 반영이 됐고요. 같이 봐두셔야 되는 주가는 GM이죠. GM의 주가도 같이 잘 봐줘야 할 것 같고, 현재 이번 주는 니콜라가 이 바닥을 잘 다져가는 구간이었다. 이제 수렴을 해가면서 옆으로 천천히 오르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니콜라는 그렇다. 우버로 가보겠습니다. 우버. 자, 우버는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우버가 전형적으로 아주 에이스 차트죠. 계속 기대감으로. 사실 니콜라는 정해진 답입니다. 하지만 우버는 정해진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올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버는 현재로서는 B급입니다. B급. 니콜라는 A급인데 우버는 B급이에요. 왜냐하면 11월에 프롭 22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황상 여론조사가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고, 또 리프트 역시 적극적으로 이번 이 투표 결과가 자기네 쪽으로 우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 것 같고요. 방송사
기업들의 어떤 기사 뉴스나 또는 뭐 실제 뭐 ABC, 뭐 CBS에서 주로 이런 어떤 그 프롭22에 대한 홍보를 지대로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이 우버나 리프트한테는 서로 상부상조 좋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우버도 예측할 수 없고 리프트도 예측할 수 없고 다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면 여론조사가 좋게 나왔으니 또 어떤 각 기업체에서 또는 방송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우버하고 리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버한테는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고점을 테스트하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야말로 신규 상장된 주가이니만큼 미래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현재 차트로서는 박스를 잘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더 올라도 안 되고 더 내려도 안 된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 38달러 돌파가 변수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11월에 프롭22 투표 결과가 나오면 환희에 팔아라고 했으니까 우버는 팔아야 되겠네? 아니지요. 그걸로 인해서 우버의 그 실적 부분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치가 더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11월의 투표 결과가 상당히 우버로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B급이지만 만약에 투표 결과가 긍정적으로만 나와준다면 우버나 니콜라는 특 A급으로 전형될 수 있다 라고 봐줍니다. 리프트의 주가도 같이 봐주셔야만이 우버를 분석하는 데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노랑풍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랑풍선. 자,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역시 신규 상장된 회사입니다. 노랑풍선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깨끗한 신규주의다. 두 번째는 오버행 물량이 거진다 소화가 됐다. 그래서 예쁘게 뭐 주봉도 마찬가지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 매물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뭐 시국이니만큼 컨택트주의지 않습니까? 노랑풍선이. 그래서 뭐 비단 뭐 노랑풍선뿐만 아니고 해외를 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델타항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전부 다 단계적으로 이게 팡 뜰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큼 현재로서는 A급이 아니라 B급으로 봐진다. 주가가 잘만 좀 예쁜 그림을 그려준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을 가능성도 있겠다. 어제도 크게 올라가 주었습니다. 노랑풍선이랑 짝꿍을 이룰 수 있는 델타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델타항공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단기 하락을 했고 워렌 버핏이 손절을 실행했을 만큼 델타 에어라인스는 주가가 지하 바닥까지 사실 뚫었다. 이제 지하에서 나와야 한다. 최근에 뭐 미국 국가 정책에서도 어떤 뭐 항공주들한테 이루어올 수 있는 어떤 보조금 혜택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만큼 델타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같이 주가가 같이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스가 오르기 전에 항상 그 아메리칸 항공이 더 올랐죠. 그리고 델타 항공이 후발주로 오르고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를 같이 보면서 델타 에어라인스도 같이 주가를 계속 눈치껏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점을 계속해서 위로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전고점이 34달러의 전고점이 전고점에 매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요게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하느냐 안 소화하느냐 시간이 걸릴 뿐 소화하리라고 봅니다. 델타나 노랑풍선이나 역시 컨택트주의니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저는 B급으로 현재 제 포트상 등급 분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자, 이지바이오는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왔었고, 하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이 주가에 선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총이 현재 1,500억 대지만 1,700, 1,800억 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만큼 현재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6월 23일 71,100원의 정고를 찍었고 최근에 이 71,100원을 뚫겠다라고 하는 9월 17일에 한번 그 테스트가 있었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이 전고를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시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는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 4만원대까지 5만원 초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저점은 높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58,000원만 지지를 해주고 옆으로 물량들을 즉 6월 23일 71,100원의 물량을 뚫기 위해서는 58,000원대까지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주가가 수렴을 해줘야만이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쉽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주가는 아닙니다. 시총 1,700, 1,800억까지 오르겠다고 한다면 제 목표 수익률에는 그다지 높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옆으로 수렴을 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예상치보다는 현재 5만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것 봐서 즉 6만원을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6만원을 깬 것 봐서는 쉽사리 전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저로서는 옆으로 수렴할 때 조금씩 모아가기에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봐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기에 역시 B급으로 등급 분류를 해놨습니다. 개별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이 외지원 같은 경우에는 NDA 미국의 FDA 통과를 위한 NDA 신청서를 6월 30일에 제출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26일까지 이 신청서의 통과에 대한 기대 가능성으로 주가는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만 통과가 됐다면 전고점인 25만 7천 원을 뚫으려고 했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NDA 신청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한가를 갔지만 다행히 하한가를 벗어나는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매지온이 남은 과제는 FDA의 악재가 노출이 됐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되지 않았다라는 점, 주봉이 아름답게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예쁘게 물론 이제 뭐 주가가 이평선상 하단에 있기는 하지만 아름답게 수렴을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르면 10월 늦더라도 올 연내에는 NDA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떴고, 이제 NDA가 결국 제출은 되겠지요. 이 제출된 NDA 신청서가 통과가 된다면 역시 이 매지오는 단기 3개월간으로 봤을 때는 B급이었지언정 그 3개월 이후에 제출된 서류가 통과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이 주가는 특 A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매지오는 현재로는 B급이지만 후에 석 달 후에, 즉 NDA가 제출된 이후에는 A급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크게 샀고, 현재 주가도 예쁘게, 물론 이제 뭐 어제 그제는 저항에 부딪히긴 했지만 깔끔하게 주가가 잘 옆으로 수렴을 해주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매지오는 현재는 B지만 A급으로 봐진다 라는 최종 결과를 내립니다. 그래서
수련만 잘 해주고 벗어나지만 않고 NDA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NDA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또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매집을 해나가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